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자, 여러분 12강 이제 함수의 연속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학2 단원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첫 번째 단원, 대단원이고, 두 번째는 함수의 미분, 세 번째는 함수의 적분이에요. 그럼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커다란 대단원 아래 함수의 극한과 함수의 연속, 우리가 11강까지는 함수의 극한 값 계산하는 연습을 쭉 했다라고 하면 12강부터 우리는 이제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연속이라는 게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1시간 동안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함수가 연속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으면 연속이라고 하겠죠. 맞아요. 그게 다야.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으면 연속인데,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쭉 그려진다라는 거. 얘를 우리 지금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했잖아요.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고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번 시간 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심지어 그 다음 시간까지 다 함수의 연속은 모든 걸 여러분이 다 충분히 문제들을 풀어낼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의 연속의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할 텐데요.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 교재에 원래 58쪽의 연속의 정의가 나와 있지만 59쪽에 나와 있는 불연속, 끊어져 있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끊어져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뭘 할 거예요? 이어져 있다. 함수가 이어져 있다. 어떤 점에서 이어져 있다. 연속이다. 라는 정의를 한번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 a에서 함수 fx가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이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끊어져 있다. 그럼 끊어져 있으면 그냥 끊어져 있는 거지. 끊어진 것도 종류가 있느냐? 뭐 굳이 종류를 나눠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지. 첫 번째는 fa가 정의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fa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x = a에서 함수 fx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아마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 자, 함수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금 선생님 여기 어떻게 했어? 구멍 딱 뚫었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뚫어져 있다고. 여기가 지금 끊어져 있다고요. a일 때 어떤 값이 있어. 이렇게. 얘가 y 대 fx예요. x축, y축 원점. 아, 누가 봐도 얘는 x = a에서 함수 fx는 뭡니까?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불연속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이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칠해져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칠해져야 되겠지. 얘가 칠해진다는 건 뭐야? a에서의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 fx가 x = a에서 연속이 되려면, 끊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 여기가 채워져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x = a에서 함수 fx가 정의돼야 된다. fx가, 자 여기 안에 fx가 썼다고 칩시다. 자, fx가 x = a에서 정의돼야 된다. 다른 말로 fa가 뭐한다? 존재해야 한다. 함수값이 존재해야 한다. 여기가 뭔가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불연속인 경우 두 번째. 자, 두 번째 여기 앞에 화면 다시 보면요.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슨 얘기야? 얘는 뭐예요? 극한값이죠. x가 a가 아니면서 a를 향해 가고 있죠. x가 a를 향해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 x = a에서 함수 fx의 극한값이 없는 경우. 이건 무슨 말이지? 자, 그럼 fa를 정의했어. 이번엔 채웠는데 극한값이 없어. 이런 경우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여기가 a,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얘가 y 대 fx예요. 이게 원점. 자, 지금 fa는 정의되어 있어요? fa가 정의되어 있어요?
진짜 정의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FA는 베타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근데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고 하는 극한값이 있습니까? 없죠. 존재하지 않죠. 왜? 왼쪽에서 올 때는 베타로 갑니다. 오른쪽에서 올 때는 알파로 가요. 무슨 얘기예요?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다르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어져 있잖아. 지금 이렇게 봐도 누가 봐도. 얘네들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불연속인 경우라고요. 즉 무슨 얘기야? 연속이 되려면 얘랑 붙어야 돼. 얘랑 붙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아야 돼. 다시 얘기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고 하는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한다고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하얀색으로 쓸게요. 다른 말로 좌극한값과 x = a에서의 함수 fx의 좌극한값과 x = a에서의 함수 fx의 우극한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네 둘이 붙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맞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fx가 x = a에서 불연속인 경우 세 번째 이야기를 다시 보시면요. 자, 끊어져 있는 경우, 불연속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대. 무슨 얘기야? 극한값을 존재하게 만들었어. 함수값도 이제 존재하게 정의되게끔 만들었어. 근데 둘이 달라.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y축이 있고 자, x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극한값이 존재하게 만들어 볼까요? 극한값이 이렇게 여기 a가 있고요. 극한값 여기 알파. 얘가 y는 fx. 점. 네, y는 fx. 선생님 참 이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너무 급해도 이제 항상 여기 x축, 여기 y축, 여기 원점 항상 이제 그다음에 함수 이름 표시하는 습관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선생님 답답하게 매번 이렇게 딱 그리세요. 이게 몸에 배서 그래. 이게 왜 몸에 뱄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계셨는데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지금도 이제 인연이 닿아서 제가 지금 요즘 바빠서 한 2, 3년째 죄송한데 연락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선생님 이제 결혼할 때도 주례를 봐주시고 개인적으로 되게 인연이 깊은 그런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께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좌표평면을 그릴 때 이거 x축, 이거 y 원점, 그다음에 이거 함수 이름 요거 안 쓸 때마다 맨날 이제 한 번씩 혼났거든요. 노트 검사 쫙 하면은 너 이거 안 썼네, 이거 안 썼네. 되게 꼼꼼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수학 선생님이 돼 보니까 그러네.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 없으면 어색한 거야. 기호와 체계와 형식을 지켜야 되는 게 수학의 묘미, 수학의 이제 기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제 그리는 습관 여러분도 배웠으면 좋겠고, 자, 그림을 보시면 x가 a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x가 이렇게 a를 향해. 그럼 fx는 알파를 향해 가요. 이 경우는 일단은 뭐야? 극한값 존재하게 만들었어. 극한값이 뭐예요? 알파야. 근데 함수값은 없어. 1번처럼 생각하면. 이거 1번의 경우죠, 사실은. 근데 함수값을 채울 거야, 여기다가. 채울 건데 어디다 채울 거냐면 여기다 채웠다고 칩시다. 이렇게. 위에다 채웠다고 할까? 이 위에다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베타라고 할게. 얘가 뭐야? FA야, FA. 그럼 얘는 뭐야?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해. 베타죠, 얘가 FA. 1번과 2번 다 돼. 그런데 얘네 둘이 뭐예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때? 끌어져 있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 = a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어져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채워줘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1번과 2번에 의해 존재하고 정의가 되면 얘네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요.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고. 얘가 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x = a라고 할까? x = a에서 함수 fx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려면 함수값이 이렇게 딱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 함수값과 같아야 돼.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아야 돼. 그랬을 때 우리는 x 이퀄 a에서 이 함수 fx는 이어져 있다,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함수의 연속을 정의할 수 있다고요. 이게 수학적 정의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얘를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아 그래?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값이 존재해? 그럼 일단 함수값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 극한값 뭐야? 우극한하고 좌극하냐? 그래서 얘를 한 번에 a가 x 이퀄 a에서 좌극한 함수 fx의 그 다음에 x 이퀄 a에서의 우극한 역시 존재하고 얘가 함수값과 같아야 돼. 요렇게 이제 한 줄로 써서 함수 연속을 정의한 다음에 계산해도 뭐 틀리진 않아요. 얘가 틀리진 않아. 한 번에 이렇게 해도.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앞으로는 12강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어져 있어야 돼. 이어져 있으려면 첫 번째, 연속이려면 함수값이 딱 있어야 돼. 두 번째, 극한값 역시 있어야 돼.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일로 채워져야 돼. 같아야 돼. 이게 수학적 정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받아들이고 문제풀이에 적용이 된다면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일단은 90%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교재 59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연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x 빼기 1을 그려줬어. 교재에서. 수학여행도 교재에서 친절하게 그려줬다고. x 이퀄 3에서의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x 이퀄 3에서 연속이야? 눈으로 봐도 연속이잖아. 이어져 있잖아요. 연속. 오케이, 끝. 맞아.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개념을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재에 네모칸 채우기 문제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어떻게? 첫 번째. x 이퀄 3에서 연속이려면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해? 얘가 존재해? 존재하죠. 뭘로? 2로 존재해. 아, 그렇구나. 두 번째. 극한값 있니? x가 3을 향해 갈 때 극한값 있어? 우극한, 좌극한 같아? 얘는 뭐 따로따로 되겠지. 우극한도 뭐예요? 2고요. 좌극한도 뭐예요? 2라고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극한값 2야. 세 번째. 그런데 어때요?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 2로서 같아. 딱 채워져 있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x 이퀄 3에서 함수 fx는 뭐라고 얘기한다?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냥 이어져 있는 게 일상적인 용어라면 수학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네모칸 채우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이 있고 지금 59페이지 2번도 있는데 2번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0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역시 개념 확인 문제가 쭉 나오는데요.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보시고 자, 4번만 좀 하나 해드릴게요. 한 번 더. 자, 일단은 직관적으로 일단 봐도 답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까?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지.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0에서 연속입니까? x 이퀄 0? 0에서 연속이잖아요. 1에서 연속입니까? 1에서 누가 봐도 이거 뭐야? 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이.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라고. 불연속입니다. 맞나? 끝났네. 그게 아니고 이 시간에는 하나씩 연습을 한다고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까? 아, 그래? 지금 얘는 그래프가 지금 쉽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학적 정의를 왜 공부하냐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막 그려졌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x 이퀄 예를 들어 뭐 1이야. 그럼 x 이퀄 1에서 연속 맞잖아. 근데 우리가 이 연속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함수야. 예를 들어. 그리기가 어려운 함수예요. 지금은 웬만한 함수를 다 그릴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막 어려운 뭐 대학 과정이나 그 위로 막 가면 상상하기도 힘들고 되게 추상적이고 생각할 수 없는 함수야. 예를 들어. 근데 얘가 진짜 여기서 x 있고 어떤 값에서 얘가 진짜 연속이야? 이어져 있을까? 쭉 어떤? 얘를 판단해야 될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그리면 간단한데 못 그리면. 그렇죠. 수학적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할 거라고. 그래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쉬워도 여러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f의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함수값. 두 번째 뭐예요?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fx. 자, x가 마이너스 1. 자, 우극한, 좌극한. 여기서 한 번에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어딜 향해 갑니까? 0이네요. 아, 그러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극한 값과 함수 값이 0으로서 같으니까 우리는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 x 이꼴 0에서의 연속성. 이것만 싹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x 이꼴 0에서의 연속성. f0 함수값은 1이네요. 자,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x가 0을 향해 갑니다.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다 뭐가 됩니까? 1이 되겠네요. 아, 1, 1. 둘 다 어떻습니까? 지금 x가 0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렇게. 둘 다 잘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같네요. 같으니까 우리는 x 이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0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누드로 봤을 때 연속이 아닙니다. 자, 연속이 아닌 이유를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쓰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 x 이꼴 1에서 연속입니까? 자, 우선 함수값 있네요. 함수값 있어요. f1은 1이에요. 극한값. 자, x가 1을 향해 갈 때, 자, fx. 자, 우극한 2네요. 맞죠? 좌극한, 왼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좌극한 역시 2입니다. 아, 극한값은 2네요. 혹시 여러분 까먹었을까 봐. 뚫어져 있어도 극한값 있죠? 왜? x가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좋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이 두 값이 어때요? 달라요. 2와 1이 달라요. 따라서 우리는 x 이꼴 1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 아니다.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너무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쉬운 얘기라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 끊어져 있어? 아, 불연속이야. 아, 당연히 그건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수학 시간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이 정의와 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 교재 이제 61쪽을 보시면 구간이라는 게 나와요. 구간. 아주 간단합니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구간은 왜 배우냐면 좀 이따가 이제 구간에서 연속성을 정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구간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수학 기호 표현 중에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리미트라는 건 조금 어려워. 사실 리미트, 극한 처음 받아들이기엔 어려웠어. 근데 지금 할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기호가 뭐냐 라고 하면 이 구간이 구간. 너무나 원리가 간단해. 그냥 오죽하면 선생님이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렸겠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니까. 그러니까 61페이지, 62페이지에 걸친 쭉 내용들이 이런 거라고요. 구간이라는 거는 어떤 그 사이를 나눴다는 거죠. 구간이라는 건. 그럼 구간을, 수학에서의 구간의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수 AB가 있는데 A가 더 작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집합이에요. 집합. 조건제시법. 근데 이렇게 선생님, X는 A 이상이고 B 이하야. 그림으로 나타내면, 수직선상에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A도 포함이 되고 B도 포함이 돼. A, B가 여기 다 속해. 원소가 돼. 저 집합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선분으로. 맞습니까? 얘를 어떻게 기호로 쓰냐고요. 매번 이렇게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A도 속하고 B도 속해. 둘 다 경계가 들어가? 이렇게 우리는 뭐야? 꺾인 괄호라고 해야 될까? 대괄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기호로 우리가 표현한다고. A, B. 이거 뭐야? A도 들어있는 거고 B도 들어있는 거야. 경계가 포함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간 중에서도 양쪽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죠. A와 B가 속해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얘를 닫힌 구간 A, B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별거 아니네요. 그럼 선생님 닫힌 구간이 있으면 열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열린 구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림을 그려보면, 숫자수상에 표현해보면 A와 B 지금 경계가 어때요? 뚫려 있어야 되겠지.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요 사이.
그럼 얘는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소괄호를 쓴다고요. 이게 점이 아니야. A, B, 뭐 1,2 점이 아니라고. 1,2 XY 평면상의 점이 아니고 이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린 구간 AB라고 얘기하면 아, 얘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아, 그럼 얘를 나타내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야? 아,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구나.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그럼 여기 뭐야?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별거 아니죠.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등호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딱 칠해지겠네. A가 들어가겠네. 그럼 당연히 여기 앞에 것만 바뀌면 된다고. 요렇게. 아, 얼마나 쉬워요. 얘는 뭐라고 불러요? 반닫힌 구간 혹은 반열린 구간. 상관없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번에 똑같은 거 여러분 익숙해지기 위해 뻔히 여러분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복습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칠해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뚫려져 있고 여기가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 된다. 얘 역시 반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 AB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그 아래 여러분 61페이지에 이그젠플이 쫙 있어요. 개념 확인 문제. 다 네모칸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이런 경우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은 이런 경우. 아까는 지금 A와 B 사이였는데 이런 경우. 첫 번째는 X가 뭐 이거부터 해볼까요?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 여기 경계가 포함이 돼 있고 이쪽이 쭉 다 이렇게 칠해지겠네.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쓰죠? 아,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여기 A고 여기 아까 선생님 닫힌 구간 표시였었잖아요. 반닫힌 구간. 콤마. 여기는 어떻게 되지? 여기는 어떻게 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다고. 여기 딱 이제 갖춰지면 안 되잖아. A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계속 A보다 큰 거는 무수히 많다고 계속 커지고 있다고. 그렇죠. 커지고 있는 상태. 무한대 기호. 그리고 이 의미 이런 기호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10, 100만, 1000만,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뭐 계속 커지고 있는 거라고. 따라서 여기는 열린 구간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얘를 딱 보고 우리 뭐라고 생각한다? 아, A 이상. X는 A 이상인 모든 친구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역시 이제 등호가 이렇게 쫙 빠졌어. 그럼 어떻게 바뀌겠어요? 열린 구간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됐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쪽. 반대쪽이라 하면 A 이하인 경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칠해지고 여기는 쭉 이렇게. 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 여기 A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닫힌 구간 기호를 써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한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작아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역시 열린 구간 기호. 얘는 반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이 되겠죠. 맞죠? 자, 등호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거 여기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별거 아니죠, 진짜. 제일 간단한 개념이야. 이게 수학2에서 기호주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얘는 실수 전체. 가끔 이제 우리가 수학책을 보다 보면 문제집을 보다 보면 집합을 주는데 괜히 막 이렇게 여기를 막 진하게 이제 표시돼 있다. 이게 선생님이 한 줄 더 근 이유는 그냥 N이 아니고 여기를 조금 볼드체라고 할까요, 우리? 여러분 뭐 이제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해보면 이제 진한 글씨체. 여기 앞에 이렇게 진하게 해놓고 이렇게 N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R에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Q에서 이렇게 여기 진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R은 실수를 얘기합니다. 리얼, 실제 우리 눈에 존재하는 수. 리얼 넘버의 R을 따서 실수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얘는 N, 뭐겠어? 그렇지. 자연수, 내추럴 넘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집합을 선생님이 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실수 전체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실수 전체는? 실수 전체 집합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도 여러분 기호를 쓸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실수 전체잖아. 하나씩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모든 실수 전체. 우리가 실제 쓰는 수.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구간의 기호의 표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되겠죠? 별거 아니죠?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분 빈칸 채우기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2쪽에 2번, 3번, 4번 역시 여러분이 이 정도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이제 강의 시간에 풀어드리진 않고 대신 5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5번. 얘는 좀 필요합니다. 개념이 좀 필요해요. 자, 5번을 보시면요.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나타내시오. 아까 한 것처럼. 그럼 이제 1번부터 6번이 있는데 자, x 빼기 3.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x 빼기 3 어때요, 여러분? x 빼기 3? 그림 그려보면 x 빼기 3 이렇게 그리잖아요. x 빼기 3. 응? x 빼기 3. x 빼기 3이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뭐예요? 여기 3이 되겠죠. 직선이 된다고. 모든 실수에서 어때? x가 모든 실수에서 함수값 다 정의된다고.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되는 거라. 따라서 얘는 뭐야? 정의역은 모든 실수 전체 집합. 기호로 쓰면 아까 배웠던 거. 마이너스 1부터 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예요. 왜? x제곱 더하기 1. 우리 2차 함수잖아요. x제곱 더하기 1 역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1.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 정의되는 거라고. x가 모든 실수. x가 정의역이잖아. x 전체 집합. x가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 정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y값 찍히고. 따라서 얘 역시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그런데 이제 3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루트 x 빼기 무리함수라고요. 무리함수. 많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1강의 내용이 기억이 나셔야 돼요. 1강이 정말 중요했던 거야. 1강 제목이 뭐였습니까? 준비됐나? 준비됐다. 그거였다고요. 1강이 뭐였어요? 진단평가였다고. 1강에서 선생님이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얘기를 했다고요. 정의역, 치역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이런 거지. 우리가 실수 범위에서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식 내지는 근호 안에 있는 수는 항상 뭐다?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얘가 뭐야? 0 이상이어야 된다고. 제 x는 뭐야? 2 이상이어야 된다고. x가 2 이상인 것을 우리가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반다친구가. 왜 그러냐? 얘기했었죠? 루트 x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루트 x 빼기 2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여기 2가 있고 x는 2 이상이라고요. x는 2 이상.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4번부터 6번을 잘 보세요. 다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그림을 안 그리고도 유리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무리함수 얘기를 했을 땐 항상 기본이 뭡니까? 근호안이 0 이상이 돼야 된다. 우리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근호안이 항상 0 이상이 된다고. 그리고 유리함수일 때는 분모에 어떤 식이 있고 분자에도 어떤 식이 있겠죠. 항상 여러분이 기본이 되는 거. 이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0으로 나눌 수 없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 x는 1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안 그려도 그림을 안 그리고도 x가 1만 아니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다 정의가 돼 나와. 따라서 1을 제외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1을 제외한 거 어떻게 표현하지? 마이너스 1부터 1.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1을 포함 안 되잖아. 1을 제외해야 돼. 그럼 1보다 크고 한없이 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 1부터 2. 얘는 2부터 열린 거. 얘는 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2자를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정의역 정도는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혹시 선생님 저 이거 뒷부분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그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1학년 과목이죠. 수학 상하에서 우리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다 배웠을 텐데 그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얘를 x 이꼴 2를 제외한 부분에 정의가 되는 이유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었죠? 얘를 변형했다고요. 이렇게. 자, x 빼기 2를 약분하기 위해 이렇게. 근데 x 플러스 1은 뭐야? 여기 만들려면 플러스 3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돼.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이 된다고요. 아, 얘는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된다고요. 그래프 그려드려야 되겠죠. y는 x분의 3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죠?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즉 y축 2만큼 왔다는 거죠. x 이퀄 2. 그리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여기도 하나 그려지고 여기도 하나 그려질 거라고요.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있다라고 하면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0, 마이너스 2분의 1. 아, 여기 이렇게 아래를 지나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다고. 어때? 정의역이 뭐야? x값 다 y값 다 찍힌다고. 이게 x값 다 y값. 근데 어디서만? x 이퀄 2에서만 정의가 되지 않아. 그래서 아까 뭐예요? 정의역에서 2를 제외한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연속의 정의하고요. 수학적 정의하고 구간의 표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함수를 봤을 때 정의역을 구간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우리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 화면에 보신 것처럼요. 아, 이어져 있다. x 이퀄 a에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구간의 표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구간의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까지 연습을 했는데요. 참 저도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이 수학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 이제 매력이 있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점점점 이 개념을 발전시켜가는 거죠. 확대해서 얘를 이제 적용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1시간 동안 함수의 연속에 대한 정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속을 막 얘기하다가 구간을 또 막 얘기했다고.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의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그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함수의 연속의 정의와 구간의 표현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는 거죠. 뭔가 개념이 확장이 되고 뭔가 머릿속에 꽉 찬 느낌? 뭔가 좀 풍성해진 느낌? 그런 걸 여러분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학의 즐거움입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연속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이에요. 63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1에서만 좀 이상해. 그럼 일단은 이 함수는 어디서 불연속입니까? 선생님, 1에서 불연속이에요. 왜 불연속이죠? F1은 존재합니다. 근데 x가 1을 향해 갈 때 F1의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근데 알파와 베타가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x 이퀄 1에서 불연속입니다. 예,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 이퀄 2에서 연속입니까? 선생님 연속이에요. 왜 연속이에요? 지나가잖아요. 이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F2가 존재하고 x 이퀄 2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고요. x 이퀄 2에서의 극한값 또 우극한 정확한 다 같다고요. 존재하는데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연속이에요.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 x 이퀄 3에서는요. 선생님 똑같은 설명하면 연속이에요. x 이퀄 0에서는요. 연속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x 이퀄 2.1에서는요. 2.1이 어디 있는데? 여기 2.1 여기 뭐 하나 2.1 이렇게 있다고 할까? 2.1 요즘. 선생님 거기서도 연속이죠. 왜 연속인데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열린 구간 2,3에서 fx는 연속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예, 헷갈리는데요. 자, 2,3이란 건 뭐야?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2와 3 사이이 x에 대하여 그 점에서 연속입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2보다 크고 2초가 3 미만인 구간에서 연속이다라는 건 이 구간 안에 2위의 점 A가 있는데 이 A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거길 막 움직여. 뭐가 될지 몰라. 근데 그 A를 하나 딱 고정하면 거기서 당연히 연속이고 뭐 2.1이든 2.01이든 그 점에서 다 연속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뭐야?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 연속 맞네요. 오케이. 맞습니까? 다시 뭐라고요? 어떤 구간, 어떤 열린 구간 A, B에서 함수가 연속입니다. 이 점에서. 이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과 같다고요. 점에서 연속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쉬워졌잖아요. 뭐 간단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구간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는 거라고요. 이 구간에서 연속 함수다. 그냥 이런 말을 썼다면 만약에 연속 함수야. 응? A, B에서 연속 함수야. 그럼 뭐라고?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요. 이 구간에 속하는. 됐습니까? 아,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야기.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여기서 자, 1,2에서도 연속입니까? 열린 구간.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도 연속입니까? 선생님 연속 맞아요. 왜? 지금 1이 여기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1,2에서도 연속이구나. 맞아요? 자, 그러면 1이 포함되도록 한번 해볼까요? 아, 0,2에서도 연속입니까? 열린 구간 0,2.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아니죠. 얘는 연속이 아니다라고요. 왜? x 이퀄 1에서 뭐가 되니까? 불연속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은 어디예요? 1만 제외하면 되겠네. 얘가 연속인 구간은 1보다 작은 거, 작거나 1보다 커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함수는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별거 아니죠, 일단. 일단 요 정도 이야기까지. 원래 이제 닫힌 구간까지 하면 좀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야기, 이제 구간에서의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함수를 한번 보고 판단해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 63쪽에 나와 있는 이그젬플입니다. 자, 이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말하라.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맞네요.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오. 그럼 얘 뭐야?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 얘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실 거라고요. 그리고 다항함수는 뭐라 그랬죠? 다항함수는 지금 끊어지지 않고 쭉 다 그려질 거라고. 선생님. 근데 이 얘기는 요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이 뒷부분이 있어요. 지금 12죠. 13, 14, 15, 16, 17강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17강에서 정확하게 증명. 근데 우리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어. 다항함수야. 다항함수 뭔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그려질 거라고. 따라서 뭐야? 얘는 어디서 연속이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거라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 자, x분의 2x 빼기 1. 그럼 얘는 어디서 연속이지? 유리함수. 이것도 그려야 되나? 자, 굳이 얘를 뭐 그려볼까? 그러면 2 빼기 x분의 1. x를 왜 나눴어? 분모가 일단 있다는 거는 뭐야? 분모가 있다는 거는 분모는 0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 y는 마이너스 x분의 1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 뭐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안 그려도 안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의역에서. 근데 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 그려질 거라고. 얘는 뭐라고? 0을 제외한 구간에서 연속일 거라고요. 즉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릴 수 있잖아요. x = 0을 제외한 구간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야기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1에 6, 7, 8이죠. 자, 1번부터 5번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3차 함수. 선생님 이거 저 그리는 거 아직 안 배웠는데요. 아직 당연히 못 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언제 배우냐면 최소한 50강까지는 완강이 되면 얘를 아주 그냥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못 그리지만 그래도 얘는 뭐야? 다항함수라고. 뭔가 막 그려질 거라고. 뭔가 막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끊어지지 않고 그려질 거라고. 다항함수. 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완벽한 증명은 17강에서. 자, 이제 7번과 8번 무슨 함수? 유리함수. 자, x-1분의 1. 좋아요, 여러분. 하나만 다시 그려드릴게요. 또 지금 보면서 아까 그거 모든 걸 다 그려줄 수 없고 여러분 중간중간 하나씩만. 얘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다 연속이잖아. 어디서만? 1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 어디서 연속이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 왜? 분모가 0이 아닙니까? 유리함수 항상 그렇다. 맞습니까? 좋아요. 지금 연속인 구간을 찾는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질문,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고 그냥 얘를 딱 보고 여러분 이제 가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딱 보고 이 함수는 x = 1에서 연속입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 지금 얘가 쭉 다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이 함수가 x =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에서 불연속이지. 왜 불연속이에요? 끊어져 있잖아. 함수값은 2고 우극한값은 2인데 좌극한값은 1이야. 우극한과 좌극한이 달라. 극한값이 없어. 3에서도 마찬가지로 불연속이라고. 그러면 질문. 이 함수는 열린 구간 1,3에서 연속입니까? 열린 구간. 1하고 3을 이렇게 제외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얘는 연속.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x = 1에서 연속입니까? 아니지. 불연속이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인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질문이야. 이게 정말 헷갈릴 거야. 구간으로 물어봤어요.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물어봤어.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물어봤어. 여기서 연속이냐고. 그래도 여러분 교재에 답이 없죠. 교재 닫힌 구간에 연속입니까? 라고 해놓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연속입니까? 연속입니다. 선생님 x = 1과 3이 여기 들어가는데 어떻게 연속이에요? 끊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여기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여기 지금 1하고 3을 제외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제외하고 그려놓고 이 나머지를 다 지우는 거야. 이거 나머지 이렇게 다 지우는 거야. 지웠다 칩시다. 이렇게 지우는 거야. 뭐만 남아요? 이렇게 남는다고. 1 안 들어가고 지금 3 안 들어가. 그럼 1과 3은 다 연속이잖아. 맞아. 그러면 여기서 쉽게 생각하는 방법. 닫힌 구간 1,3에서 연속입니까? 그러면 닫힌 구간 1,3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야. 얘를 정의역이라고 보는 거야. 이 함수.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럼 여기가 뭡니까? x = 1이고 여기가 뭐예요? x = 3이에요. 그 여기서 연속입니까? 연속이에요. 그림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근데 역시 얘도 뭐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자, 우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그림이 있었죠. 이런 그림. 닫힌 구간 안에 속하는 즉 1,3 열린 구간에서 이 함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x = 1과 x = 3에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x 이퀄 1에서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게 닫힌 구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얘만 그려지기 때문에 x 이퀄 1에서의 함수값과 x 이퀄 1에서의 극한값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만 그려졌다고. 극한이 뭐야? 이쪽에서 놀 수 있고 이쪽에서 놀 수 있는데 이쪽에서 못 와.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여기만 그려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 하는 거야? 얘를 빼고 우극한만 생각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에 x 이퀄 3에서 어떻게 해야 돼? x 이퀄 3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이때 x가 3으로 가는 거 우극한은 생각할 수가 없어. 왜? 닫힌 구간 13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안 그렸다고. 이쪽에서만 와야 된다고. 좌극한만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우리는 닫힌 구간 1,3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를 일반화해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어떤 함수 fx가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열린 구간에서 연속인 건 우리 쉽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여기 속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 요 끝점, 이 경계점이 문제라고. 그래서 x 이퀄 이 닫힌 구간에서 얘기했을 때만 x 이퀄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무슨 극한만 생각하자고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이쪽에서만 가. 우극한만 생각하자고요. x 이퀄 b에서는 무슨 극한? 좌극한만 생각하자고. 왜? 왼쪽에서밖에 못 간다고. 얘가 정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교과서에 세 줄 딱 나와 있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딱 펴보면 모든 교과서에 세 줄. 그리고 넘어간다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한 10분간 얘기를 했고 또 이그젬플을 몇 개 풀고 마칠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4조 함수 fx는 열린 구간 0, 2에서 당연히 지금 봐도 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닫힌 구간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닫힌 구간이면 이렇게 되고 얘를 다 지우는 거야. 얘를 다 지우는 거, 없애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우극한만 생각해야 되겠지. 우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아, 같네. 2에서 좌극한. 함수값 같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 뭐다?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맞습니까? 1에 1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프가 가린 것 같을 때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그래프를 일부러 안 그렸습니다. 왜? 그린 연습을 같이 하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 1학년 과정이지만 혹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x-2 플러스 3. 이거 아까 그렸던 거랑 비슷하다. x-2 분의 3.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야죠? y축이 있고 자 x축이 있고 y는 자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여기 x는 2 y는 1 자 그러면 자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평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이쪽을 좀 정밀하게 그려보자면 자 x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여기 아래로 또 내려와야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좀 그림이 좀 멀다? 아 그러네요. 선생님 여기 부으실 수 있죠. 아 빼기 1이네. 마이너스 2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 그렇죠? 여기 1이고 여기도 y는 x분의 1이 돼야 되겠네. 0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1 이쯤 지나야 되겠네. 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구나. 그렇죠. 뭔가 좀 현실적인 느낌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너무 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찾아낸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닫힌 구간 3,5니까 자 x 이퀄 2예요. 그럼 여기 x 이퀄 3이 있을 거고 x 이퀄 5가 있을 거야.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냐고. 그럼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고? 다 지우고 얘만 그리면 되는 거야. 얘만. 연속이잖아. 열린 구간 3,5에서 연속이고 x 이퀄 3에서의 함수값과 우극한 값 같고 x 이퀄 5에서의 함수값과
좌악한각 봤다고요. 답은 연속이다. 마지막 2번. 자, 무리함수.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자, 이 친구는요. 역시 평행이동입니다. 자, x 2로 여기 묶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x 빼기 3이고 이렇게 되겠네. 자, 얘는 뭐를 평행이동했습니까? y는 루트 2x의 그래프. 자, 2x의 그래프예요. x 대신 x 빼기 3을 집어넣었으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x, y. y는 루트 2x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 3,1에서 시작해야 돼요. y는 루트 2x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x가 닫힌 구간이 3,5라 그랬어. x 이퀄 3이 여기가 5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만 그리고 나머지 지우면 되는 거야. 연속 맞죠? 열린 구간 3,5에서 연속이고 x가 3일 때 자, 우극한 함수값, 5일 때 좌극한 함수값 같으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려 1시간 동안 함수의 연속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복습을 철저하게 해오시고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